네, 한중 FTA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사흘째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간 치열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한중 FTA 그 득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어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권, 특히 그 야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그다음에 APEC 정상회의, 그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다녀와서 한 거거든요. 네. 원래 총리가 하기로 돼 있던 것을 대통령이 하기로 됐고, 그래서 한중 FTA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그 지금 TPP는 지난달에 합의가 됐고요. 네. 타결이 됐고 남은 게 이제 중국 주도의 영내 포괄적 경제 협력 RCEP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건 16개 국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APEC은 정상회담을 했는데 APEC은 이게 경제 협력체잖아요. 네. 그거를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라는 구상도 있어요. 네. 이것도 논의가 됐고 하니까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 좀 이런 판에 한중 FTA 이미 작년 말에 타결을 하는 것을 통과를 안 시키느냐.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급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박근혜 씨가 어법이자 정면 돌파 전략이죠. 상황을 단순화하고 상대방을 맹공하는 건데 그렇게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안에 이거 비준 동의하고 내년부터 발효시키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단기 성과주의다. 그리고 또 이제 중장기적 영향, 특히 야당이 강조하는 거는 피해 산업과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이걸 좀 따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셈법이 좀 꼬였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 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 정치적으로 좀 꼬이게 된 이유가 이게 있어요. 자, 보면 우선 여당부터 보면 여당이 지금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 처리와 다른 걸 묶었어요. 네. 노동개혁 입법이라든지 다 묶어가지고 하니까 그건 야당 비판입니다. 근데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누리교육 과정 예산이죠. 그거를 또 한중 FTA하고 엮는다라고 해서 이게 네. 지금 서로 간에 한중 FTA 그것만 놓고 이게 정말로 지금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보다는 서로 하나씩 걸고 한두 개씩 거니까 정쟁화돼가지고 정쟁이 돼버렸죠. 정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그런 거는 실종되는 느낌이죠. 네. 지금 정부 여당이 그 마지노선을 정한 기간이 내일인데 기한 내 처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내일까지 처리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계획이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안과 연계해 두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예산안 원안 처리하겠다. 야당이 안 해주면 이런 입장이고, 네. 야당은 또 거꾸로 이렇게 나오면 원안을 제로 썸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왜 있습니다. 한중 FTA를 적어도 내일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네. 게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하는 거냐면 이런 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자, 올해 발효가 되면 네. 관세를 올해도 내려갑니다. 대중국 수출 품목에도 관세가 내려갑니다. 네. 내년에는 내년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통과돼야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 거쳐가지고 발효가 되려면 적어도 12월 28일쯤 된다는 겁니다. 네. 국회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내일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내일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네. 국회의장은 내일 모레를 제안했는데 그것도 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연내 발효가 무산이 된다면 1년치 관세 혜택이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준이 되자마자 관세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1월 1일부로 계속 인하가 돼 나가는 거거든요. 네. 단계적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까먹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절감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40억, 그러니까 네. 1년으로 치면 1조 5천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피해와 또 피해를 어떻게
이득과 공유할 것이냐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3일째 논의 중인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 5가지로 꼽습니다만 네. 그거는 역시 피해 산업과 계층에 어떻게 무역으로 인한 이득, 관세 절감액으로 인한 이득을 돌려줄 것이냐. 여기 이제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네.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 20여 가지 쟁점이 있는데 많이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 비공개 회의인데, 근데 그거 한중 FTA만 가지면은 타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것들을 잘 연계해 되니까 네. 같이 묶여가지고 그것이 아직 잘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실타래가 많이 꼬였죠. 그렇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법하고 노동개혁 5대 입법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고 야당은 예산안하고 연계를 해뒀기 때문에 실타래가 많이 꼬이긴 했습니다. 네. 이 한중 FTA와 관련해가지고 그 득과 실을 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득과 실 어떤 게 있습니까? 득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출 네. 대기업에 굉장한 득이 되죠. 당장 관세 절감액이 있을 테고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클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자동차, 반도체, 기계 정도에서는 굉장한 이득을 볼 텐데요. 네. 문제는 피해 산업이 늘 그렇듯 생겨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의 피해가 이제 야당 주장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꽤 클 테고요. 왜냐하면은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도 중저가 시장, 중소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 제품이 굉장한 경쟁 업체입니다. 경쟁 네. 상품이고 이 분야가 있을 테고 당장 야당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농업의 피해는 모든 자유무역 협정의 대가죠. 대신 뭐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비해서 농산물 자유화율이 상당히 낮다. 한미의 경우에는 한 93% 가까이 되는데요. 네. 지금 한중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요. 초민감 제가 구체적으로 품목은 숫자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산물이 1611개 품목인데 네. 그중에서 우리가 개방을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초민감, 민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게 한 580개 정도 된다. 그래서 한미 FTA도 농산물 부문만 보면은 한중 FTA에서 개방 정도는 63.4% 정도입니다. 네. 상당히 낮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요. 자, 중국이 농산물을 개방 안 한 그 품목이 한 100개 되고요. 우리가 안 한 품목이 훨씬 많아요. 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농산물 경쟁력을 더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네. 중국은 자신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개방을 한 거고 우리는 그만큼 자신이 없고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닫았다고 보면 우리한테 과제는 농산물 것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한중 FTA로 인한 그 예상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을 텐데 정리를 조금 해주시죠. 지금 표를 아마 우리가 저희 마련했을 텐데 네. 우선 보면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 건데요. 네. 수혜주로 볼 때 화학이 가장 금액이 크고요. 네. 섬유,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한미 FTA는 가보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가 되는데 한중 FTA에서는 이게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향 이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또 이 중간재를 국산화하겠다는 걸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재의 수출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주를 좀 넘어가 보면 아무래도 농수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장비, 네.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은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야정 여기에서도 보면 자 그러면 이 피해 보는 업종을 이득 보는 업종들에서 나온 돈을 네. 피해 보는 업종에 좀 지원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익 공유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개념을 무역 이득 가지고 있는데 공유제라는 거죠. 그것이 네. 어느 정도에서 타결이 되느냐가 문제죠. 이제 핵심 쟁점인데요. 이걸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법으로 강제하자는 거고요. 네. 이제 아마 정부 여당 쪽에서 타협안을 들고 나올 텐데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재단화하고 이득을 본 쪽에서 돈을 좀 기부하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국회 바깥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상대국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문제가 다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TPP, 12개국이 이미 일종의 블록을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를 합쳐서
자신들이 RCEP이라고 하는 거, 이 영내 포괄자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고 싶어 합니다. 16개 나라가. 네. 그러자면 한중 FTA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 말까지 그걸 마무리 지어서 미국의 견제에 맞서겠다는 거니까 중국 네. 입장에선 우리 쪽 상황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보고 있는 지난달 초에 TPP를 타결을 지었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맞서는 게 RCEP이라고 하는 건데 그 16개 국가죠. 그런데 원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호주 중 한 7개 국가가 네. RCEP보다는 TPP 쪽에 정신이 팔려서 시큰둥한 거죠. 그쪽에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근데 합니다. 왜냐면 네. 이번에 저 G20대 모였잖아요. 내년까지 RCEP을 통과시키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 무역 블록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중 FTA도 해놓는 필요성은 당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개방 정도라든지 개방했을 때 우리는 중국은 얼마나 우리 이득을 보는지 또 중장기 산업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한미 FTA보다는 한중 FTA가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네. 그런 것이 좀 덜 받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한중 FTA가 정쟁에도 휘말리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과는 좀 떨어뜨려서 이 한중 FTA 자체의 득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다른 어떤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도 한중의 경우에는 사후 서비스가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를 낮추겠다고 협의를 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에서 요즘 화장품 제일 많이 팔아서 1조 원 이상 판다는 어떤 회사 수장을 만났더니 새로운 브랜드를 거기서 론칭을 하면 허가를 안 내준답니다. 그건 관세 문제가 아니죠. 비관세 장벽의 문제인데 네. 이걸 이제 정부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의 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시비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 FTA는 사후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요 경제권하고 FTA 맺을 때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없애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거 FTA들 실제로 예상했던 만큼 효과가 났는지 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득이 피해 계층이나 산업으로 돌아갔는지 한번 면밀히 따져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이번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효된다고 네. 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향후 추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관세 장벽 문제가 되는데 네. 우유가 유통기한이 14일인데 간에다 통과는 하는데 5일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팔 기간이 그만큼 짧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이렇습니다. 통관에 느끼는 게 33%. 네. 이제 불편하다. 비관세 장벽, 기술 장벽 대표적인 건데 그게 29%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비관세 장벽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추가 협상도 하고 해서 이거를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 주도의 알겠습니다. TPP라든가 중국 주도의 RCEP 같은 다자간 개방 프로그램은 훨씬 더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이런 개방의 득실을 따지는 실제 경험한 것들에서 따져보는 그런 일종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일 국회에서 한중 FTA 처리 시도가 이루어질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